안녕하세요. 북컨텐츠 크리에이터 제이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자기계발서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슈퍼노멀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주원규 작가님이 쓰신 책으로 요새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상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제가 제클라라는 그 강사들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 책을 같이 읽고 한번 독서 모임을 열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읽고 참여한 책이고요. 제가 엊그저께 독서 모임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면서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선 이 책은 하드커버로 제작돼서 굉장히 튼튼한 책이고요. 책의 표지를 보시면 앞에 큐브 조각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큐브의 가장 앞부분인 한 조각에만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슈퍼노멀이라는 존재를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는 조금 더 굵직한 그런 폰트들을 활용해서 제목을 강조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슈퍼노멀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슈퍼노멀이 어떤 뜻인가요? 주원규 작가가 설명하고 있는 슈퍼노멀은 타고난 금수저나 천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수준에서도 좀 우리 주변에도 탁월한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슈퍼노멀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럼 책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자기계발서들을 읽었을 때는 조금 더 되게 장기적인 그런 목표들 그리고 좀 원대한 꿈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뭔가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이 주원규 작가님의 책에서는 훨씬 더 좀 좁고 세분화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체적인 소감은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주원규 작가가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신사임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것을 또 투자자한테 몇십억의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유명한데 근래 좀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원규 작가가 베끼기에 되게 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책들을 좀 조합을 한 느낌이 있고 예시로 드는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여러 방식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거를 프로세서화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좀 모방을 잘하고 다만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베낄 때에도 저작권이나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솔직하게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에서 슈퍼노멀이 되는 방법을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작가님이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지만 그 자기계발서들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책을 읽고 나서 정확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단계를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각자가 어떤 단계에 지금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책에서 제시하는 그 방향성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제 어느새 자기가 설정한 영역에서 많이 성장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 5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돌연변이를 발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운과 실력을 분해하라.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실력의 영역을 정복하라고 말을 하고요. 네 번째에서는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여라.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는 고성과를 일반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돌연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하기 전에 핑계를 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찍기 전에 이거 편집할 게 너무 힘들어 라던가 혹은 내가 열심히 편집을 해서 올리더라도 구독자가 얼마 없어서 조회수가 안 나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점점 실행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순간들에 이 핑계를 활용해서 핑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으로 잘 이끌어낸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 수가 정말 적은데
압도적인 조회수를 낸 채널을 찾아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를 찾고 난 뒤에는 그 돌연변이가 성과를 낸 방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썸네일을 어떻게 썼는지, 영상 편집점을 어디서 이제 편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돌연변이의 사례들을 분석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처럼 나와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돌연변이를 찾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돌연변이를 찾아서 모방을 하되 그 돌연변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차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운과 실력을 분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확률에 좀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운이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과 실력을 어떻게 구분을 짓냐면 내가 일부러 지려고 할 때 질 수 있냐? 그러면 그런 분야는 실력인 분야고 내가 지려고 해도 이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면 그거는 운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로 들자면 우리가 주사위 굴리기를 한다고 쳤을 때 1부터 6까지 나와서 높은 숫자가 나오면 이기는 거잖아요. 내가 무조건 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좀 운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바둑이나 체스 이런 분야는 실력이 크게 저하 영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들이 고수를 이기기 힘들 뿐더러 고수가 만약에 질려 그러면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실력이 작용하는 영역이겠죠. 그리고 3단계로는 실력의 영역을 정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운의 영역은 어떻게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의 영역을 정복하는 방법은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거고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는 일단 실력의 영역에서 나의 그런 최소 역량을 계속해서 높여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역량을 계속해서 높이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작업물의 퀄리티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했어요. 이 실력을 쓰는 것과 관련 지어서 의도가 있는 체계화된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수영을 배울 때 동네 수영장에서 배우던 것을 실력이 상승하는 게 한계에 이르자 보다 전문화된 훈련을 받죠. 그러면서 또 이런 훈련을 할 때 내 능력치보다 조금 강도가 높은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훈련의 종류로는 같은 양의 결과물을 내는데도 시간을 좀 더 줄이는 그런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시간을 쏟더라도 좀 더 훌륭한 결과물을 내는 훈련, 이 두 가지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이제 운을 관리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빈도를 높이는 게 운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제 주원규님이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운영할 때 그 채널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으로 하나의 기회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100만 원짜리를 10번의 기회로 베팅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10만 원짜리를 100번 베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운의 영역에서는 최대한 고빈도로 시도를 하면서 그 성공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만이 이제 합리적인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은 최대한 낮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을 시도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 이게 운의 영역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는 고성과를 일반화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력과 운을 잘 컨트롤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 고성과를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줄 만한 설명이 있을까요? 성과가 나다 보면 이제 잠을 줄이기보다는 직원을 고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4단계를 맡아줄 수 있는 직원을 고용을 하고 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번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무기가 되는 시스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이 고성과를 일반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5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가장 와닿았던 지점은 어떤 거였어요? 결국에는 3, 4, 5단계는 저는 2단계의 좀 부연 설명인 느낌이었고 핵심은 1단계, 2단계인 것 같은데
제가 투자를 또 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 참고를 하고 있는 그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같은 경우도 투자에서도 많이 차용이 되는 책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표현처럼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 실력에서 힘을 다하고 운의 영역은 최대한 고빈도로 많은 도전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2단계가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제가 앞으로 12월 달에 목표로 삼을 한 가지로 저는 유튜브 운영을 목표로 삼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의 그 퀄리티를 높이는 것, 이것보다도 저는 일단 영상을 많이 찍어보면서 제가 계속 이걸 익히고 많이 올려보는 거에 조금 의미를 더 두고 이걸 실행하려고 목표로 잡았는데,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봤는데요. 하나는 돌연변이를 발견하라고 하는 만큼 저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좀 채널들을 보다 더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는 게 저는 반대로 제가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의 실력을 쌓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때 아까 체계화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다 그런 좀 구체화된 훈련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책 읽으면서 조금 돌연변이를 발견하라라는 단계에서 고민으로 느껴지기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다른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돌연변이를 발견하려면 내가 그만큼 많은 컨텐츠들을 봐야 되고 또 그 안에 가려진 나와 어떤 비슷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5개의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좀 심란하고 막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도 1단계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앞서 배치를 한 것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주한규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들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그 유튜브를 키우는 노하우에 대한 거를 유튜브에 이제 강의로 공개해서 올리시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전에 클래스 101에서 올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올해 버전으로 올리신 것 같던데, 그 강의가 되게 많았어요. 60강이 넘었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 강의를 하나씩 보면서 이제 조금씩 유튜브 채널을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유튜브 성장을 목표로 잡으시는 분들이라면 주원규님의 그 채널에서 조금 더 영상들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원규 작가님의 슈퍼노멀 책을 통해서 슈퍼노멀이 되기 위한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지금 내가 속한 영역,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영역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돌연변이가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